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소 왜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이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목신님 어서 오세요.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아침을 보려 하네.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소 여보세요 따이라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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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드름듬듬 따이듬 드름듬듬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어서오세요. 네, 보고 사람 있었어요. 거기 없소 왜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오늘은 마이크로 인사 안 할게요. 마이크를 잡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나신입니다. 오늘은 운동권 차림으로 왔어요. 이놈의 상놈의 시끼가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바로 뛰어나가려고 운동권 차림으로 오늘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운동권 언제든지 뛰어나가가지고 진짜 목 다울 마음으로 진짜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는데? 소리를 키워보세요. 여러분 소리 안 들려요? TV를 계속 소리나게 틀어놓고 그럼 저작권으로 여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저께는 워낙 큰 방송들에서 계속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방송 켜봤자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고, 들어오셔도 뭐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제 소신도 없고, 그래서 저도 어제하고 오늘 일하면서 내내 여기저기 방송 보고 토론도 보고 그냥 봤어요. 버선발로 커플 모드. 그래서 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그 방송 많이 보셨을 거고 대충 뭐 다 됐겠지만, 저는 항상 좀 쉽게 이렇게 써머리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본 방송 혹시 제가 본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써머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냥 국민들끼리 나라 걱정하는 제 방송처럼 좀 편한 데도 있어야지. 너무 막 분석하고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방송들은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저랑 그냥 얘기하고 음악도 듣고 우리끼리 그냥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씹으려도 그냥 서로 지적을 안 하는 방송이니까 우리끼리 좀 얘기해요. 목시님 1등, 푸비리스님 어서 오시고요. 목시메리님 항상 감사해요. 최종덕님 닉네임 바꾸신 것 같죠? 1
2, 3, 4. 러블리님, 눈치게임 5. 마음 무거웠어요. 저는 어저께 딱 계엄령 선포됐다라고 했을 때, 내 남동생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인터넷이 안 된대요. 포털 사이트에 안 들어가질 거고, 모든 방송이 다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내용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급상황 같이 사이렌이 울리거나 어제처럼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카페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다음 카페도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TV를 틀었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방송들이 하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SBS만 단독으로 계엄령 그거 선포하는 담화를 중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SBS 도대체 뭐야 니네? 응? 그래서 이게 뭐지?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공영방송에서 SBS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들 심지어 뭐 채널A 이런 데서도 안 나오는데 네이버는 안 들어가져요. 카페가.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뭐가 안 나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속보가 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뭐를 했나 하면 이재명 당대표님 채널을 들어갔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 채널을 딱 들어갔더니 마침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계시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 여러분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 국회 앞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집에 있다가 무장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칠까봐 옷만 급히 챙겨 입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이게 현실이구나 안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님은 본인을 체포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님 방송을 보면서 막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면서 내가 이재명 당대표님을 이렇게 의지했구나. 국민들이 다 몰려가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래서 평범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독립운동가가 됐구나. 일제강점기 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홀단신이고 혼자면 만약에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에서 전 독립운동을 아마 했을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근데 제가 지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가족을 걱정시키면서까지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용기가 있진 않아요. 어저께도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대뜸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집회 나간다 그랬지. 너 정치 쪽 뭐 얘기도 한다 그랬지. 미경아 엄마가 제발 부탁할게. 너 오늘 국회 거기 가지 마. 너 제발 나가지 마 하면서 엄마가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50대라고 생각하고 미경아 너 가게도 가지 말고 괜히 나가서 윤석열 욕도 하지 말고 특히 국회 가면 우리 엄마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막 그렇게 떨리는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 가는 택시 잡기도 되게 힘들다고 SNS 보니까 그래요. 또 애들을 그 새벽에 맡길 때도 없었고 이래저래. 근데 이재명 당대표님 방송을 보는데 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 잘못되시거나 이재명 당대표님이 목숨을 내놓고 윤정부랑 싸우면 나도 나가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뭐 뜨거운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좀 눈물이 나더라고 이재명 당대표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좀 약간 이렇게 내가 의지했구나. 나중에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셔가지고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준석이가 막 병신같이 앞에서 막 이러면서 어떤 병신 같은 거한테 뭐 명령을 받았길래 국회의원이 뭐 국회를 못 들어갑니까? 하면서 얼굴 막 시뻘게. 나 김정은이 거기 국회 앞에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 결국 병신 담타하고 넘어가지 그것도 안 넘어가 투표도 못 해놓고 뭘 얼굴 시뻘게 가지고 어떤 병신 같은 거한테 그 병신 네가 만들었잖아 준서가. 나 빵 터졌네 그거 보다가. 차 안에서 도와달라고? 응. 어저께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고 사실은 한경아님 근데 일단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했죠. 뭐 연금을 지키려고 사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걔도 내란 동조죄로 처벌을 해야죠.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이 제일 위험한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권한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일단 다행히 준석이가 저는
김정은이 우리나라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김정은이 왜 국회 앞에서 들여보내 달라고 하지? 저거 뭐지? 그러면서 봤어요. 와, 막, 뭐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야, 준서가, 너도 뭐 뒤로 갈 데 없잖아. 명태균 그거 빵빵 터지고 막 한동식이 가족 게시판 막 게시글 쓴 거 두루킹 터지고 이런 거 막 이번에 계엄 되니까 막 정의롭게 니네들이 제일 먼저 인터뷰하고 막 나대더라. 니네들 더 이상 뒤로 갈 데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하고 진짜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더 들었고, 오늘 또 그 발언들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피를 뿌릴 각오로 국회에 나왔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든든했고, 그 국진당 의원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가겠구나, 싹 다 도망가겠구나. 저는 어저께 그걸 깨달았어요. 국진당 의원들은 싹 다 전쟁 나면 도망가겠구나. 전쟁 나면 끝까지 국회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저께 입 벌고 막 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여러분. 10년 정도 지나면 꼬꼬무에 나올 거다. 이 정권에 어떻게 정권을 강탈했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올 거라고 했는데, 유시민 장관님이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1, 20년 되면 꼬꼬무에 나오지 않겠어요. 와, 저렇게 훌륭하신 유시민 작가님의 생각과 내가 똑같았다니. 이것도 방심하면 안 될, 왜냐면 뭐 일단은 여러분, 뭐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왜 도대체 그랬을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Why? 국지전을 해서 진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연습이었다. 또 뭐였죠? 버킷리스트다 그냥. 윤석열이 왕놀이 하다가 전두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한번 계엄령을 해보고 싶었다. 술을 먹다가. 술기맥을 했다는 발언은 저는 스피커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몰아가는 거 별로예요. 이참에 그냥 윤석열 금주법, 절주법 이런 것도 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뭐 그리고 무속 때문에 계엄령을 한번 선포해야 액땜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썰이 되게 많죠. 근데 정확한 거는 사실 어저께 계엄령 선포를 안 했으면 오늘 정상적으로 최상병 관련한 그거를 상정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10일날 김건희 특검법 다시 재표결이 또 있었죠. 거기다가 뭐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봤겠지만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명태균이 자기의 그 폰을 민주당 측에 넘기겠다. 그 발언이 트리거가 됐다. 계엄령에. 그게 저는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 폰이 넘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막 뻔뻔하게 넘어왔지만 폰 안에 있는 윤석열이 직접 개입하고 명신이가 직접 개입한 증거 폰을 명태균이 민주당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된 것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술 처먹는데 술김에 했다라는 거는 우스갯소리인데, 나 그 우스갯소리라도 술김에 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사안이 해프닝처럼 가볍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비상 상황이었어요. 진짜 미친놈의 광기, 천하람 의원 말이 맞죠. 미친놈의 광기나 마찬가지 없겠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그렇게 해프닝처럼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이 술김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안티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내가 웃긴 사진, 카페나 SNS에 어저께 윤두환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내가 안 가져왔나?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 이게 잠깐 끊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켜졌죠? 내가 사진을 모르고 안 나와가지고. 봐요. 나 이 사진 보고 빵 터졌어요. 우리 친언니가 오늘 아까 카톡으로 줬거든요. 전두환이에요. 윤석열을 쳐다보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페이스북에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죠. 지금 카페에 조롱이 막 돌아다녀요. 전두환이 병실에서, 집에서. 그거 윤두환이 뭐지 이 새끼, 무식한 새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잘할 것도 없이 드셨지. 호야 62TV님, 네네, 맞습니다.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려고. 전두환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잖아. 윤석열,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 뭘 그렇게 하는 게 없어. 제가 안 가져왔나? 문 전 대통령님, 페이스북에다가 글 쓰셨어요. 이거는 이제 비판하는 글을 쓰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글 쓰셨고 내가 또 이미지 안 가져왔나. 이미지를 너무 많이 다운받고 캡처해놔가지고 제가 오늘 다 안 가져왔나봐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냥 윤두한의 버킷리스트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많아요. 윤석열이, 저는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게 예산 삭감,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이 민주당이 폰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트리거가 된 것도 맞고, 예산 삭감, 어저께 그 계엄령 발표하면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예산 돈 깎은 얘기, 돈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그 돈 욕심이 많은 연놈들이 둘이서 돈을 건드니까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IS나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쓸 법한 처단이란 단어를 쓴 거에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도요. 시국선언에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대구 시민이 저렇게까지 해서 그 자리를 앉고 싶을까? 이제 그냥 내려오셔서 편히 좀 쉬세요. 이래. 띨박대로 내려와서 뭘 편히 쉬어. 내란죄를 물어가지고 사형을 시켜도 모자란데 뭘 내려와서 편히 쉬래. 어쨌든 윤석열이 계엄령이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6.25 때도요, 여러분. 국회는 막지 않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었대요. 6.25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윤석열이 그 말을 하죠.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이 난입한 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전두환 따라한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잖아요. 발포 지시를 내가 하지 않았다.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반성 안 하고 사과한 게 뭐예요? 내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데 윤두환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국회에 무장군이 난입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전두환 퀴즈? 롤모델인가 봐요. 그리고 뭐 오늘 11시에 또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또 내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그 담화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마 자진해서 내려오겠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내려온다 그러면 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러 확보가 돼서 해외로 망명을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꼼수를 쓸 수도 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담화 내용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법에 기초해서 나는 이게 심각한 사회의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국회 난입은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담화를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요? 이미 12월 1일 날 뉘앙스 있었죠. 민생 치안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추경호가 얘기했었어요, 이미. 근데 그 얘기를 어저께 똑같이 하죠. 와, 의료대란을 개판 쳐놓고는 그거를 봉합이 안 되니 48시간 내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지금 의료업계도 난리 났죠.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능력이 따시기보다 월등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따시기는 발톱의 때야. 그리고 요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부 총질 유튜버 저격방송 사이버불링 특집방송은 잠깐 보류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 하나 돼가지고 윤석열 끄집어 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또 뭐 현장 취재하고 그러는 상황에 제가 주구장창 또 뭐 사이버불링에 대한 특집 내부 총질 유튜버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면 그것도 또한 또 뭐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탄핵이 좀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정치 관련 이슈나 사회 이슈 얘기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조금 홀더해 놓을게요.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탄핵. 50분이 넘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뭐 들을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걸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참 이게 신의 한 수였죠, 여러분.
김민석 의원이 8월부터 계엄령 관련된 의심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죠. 근데 이때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서울의 봄 사법을 추진했어요. 9월에. 계엄 선포를 할 것 같아서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하는 서울의 봄 사법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그 추진한 내용을 보면 봐요. 뭐 김병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했는데 이들이 추진한 법이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계엄 선포권 남용 방지 취지로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고,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여러 가지. 윤석열의 이거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 사법을 발의를 했어요. 9월에. 너무 잘했죠. 이거를.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어제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세실 타로 그 타로점으로 정치 보는 이상한 채널 있잖아요. 거기랑 지지자 찬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국은 이 계엄령을 다 알고 있었다. 쇼다!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해요. 이 비상 상황에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김민석 의원이 수박이라며 잡것들아. 김민석 의원님이 수박으로 보이디? 어제 오늘 하신 행보를 봐봐. 욕했던 것들아. 조국 대표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 누구보다 가열차게 탄핵, 직무정지를 외치고 있고 조국 혁신당 12명 다 빠르게 도착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했어.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계속 의견 교환하셨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막았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윤돌이랑 짬짬이 먹은 게 맞아? 그리고 김어준 씨, 뭐 여러분 이거 보셨겠지만 김어준 씨 벙커에 무장 군인들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요. 김어준 씨 집 주위에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김어준 씨 헐레벅덕 이재명 당대표님처럼 옷만 챙겨서 최대한 멀리 운전을 했답니다. 어디 있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인터뷰할 때. 보이시죠? 뉴스공장 벙커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저께. 진행자분 한 분이 어저께 목소리 떨면서 혼자 내가 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실시간 밖에 본 거예요. 무장군인들. 김어준 씨, 이재명 당대표, 한동훈, 그리고 국회의장 체포하고 수갑 채워가지고 구금시키려고 했던 정황 나왔다 그러잖아요. CCTV에. 예, 마미님. 야, 김어준 잡아 쳐넣으려고 저기 다 깔려있는데 김어준이 윤석열이랑 한패고 털보가 짬짬이야? 문재인 전 대통령님 조국 대표가 윤석열이랑 짬짬이야? 이 대가리 내 다 빼버린 새끼들아. 진짜 욕 나와요. 어저께 그 상황에 조국 대표가 계엄령을 알았다. 저거 쇼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 그 구구이들. 내가 좀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안티프님 그냥 어그로 하는 거예요. 어그로 끄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갔대잖아요. 일단은 김어준 씨. 이재명 TV에 들어가서 김민석 욕을 그렇게 하고 이번에 최고위원들 비서실장님 뭐라 그래?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피를 여기다가 뿌릴 생각으로 우리는 어저께 왔고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만드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발언하잖아요. 거기 수박이 누가 있디? 욕해도 돼요? 제가요, 구구 채널을 좀 봤어요. 구구 채널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여러분. 구구 채널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구구 쪽이 아니었어요. 약간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쪽 사람이었는데 딜이 들어와서 진짜 뒷돈을 받았는지 이분이 아주 어이없는 실드를 쳐 되게 합리적으로 말을 하던 사람인데
구구들은 어저께 계엄령 선포를 잘했다고 박수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구구 채널에 가서 제가 좀 봤어요. 댓글들 봐요, 여러분. 계엄 지지합니다. 이제야 뭐 바로 서겠구나. 만세.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열렬히 지지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완전 빌런입니다. 이건 바이든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합의됐대.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바이든 트럼프랑 합의해서 한 거래요. 윤석열이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어저께. 아, 짬타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하는 건 민폐 같아서 안 했어요. 너무 쟁쟁하고 정보의 가치가 좋은 방송들이 다 방송을 켰는데 제 방송에서 뭘 들을 게 있다고 제가 켜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는 좀 정보를 봤어요. 봐요. 반말해. 아, 죄송해요. 트럼프와 소통하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다. 최근에 윤이 트럼프 만나지 않았냐? 봐요. 이게 이제 구구 유튜브 채널의 댓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체포해라. 간첩들 뿌리 뽑는데 윤석열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티비씨래. 국회 보여주세요. 누구를 먼저 잡아가야 되나? 흐흐. 윤석열 화이팅. 지지하는 게 맞다. 나라 고라지 개판 났는데 MBC, JTBC부터 언론사 단속을 해야 된다. 간첩들도 다 들고 일어나니까 봐요, 여러분. 구구들이 어저께 축제였어요. 너무 잘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네들의 논리를 전 적을 알아야 나를 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정보 수집을 하고 구구 채널을 보다가 얘네들이 뭐라고 논리적으로 하나 했더니 윤석열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거다. 저 스피커 하는 말이 분명히 트럼프 바이든이랑 얘기가 된 거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 말 그대로 성공을 하면 혁명이고 못하면 반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더 웃긴 건 미국에 이제 공식 입장이 쏙쏙 들어왔잖아요. 법대로, 헌법대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행보를 지지하는 듯한 미국의 공식 입장들이 들어오니까 멘붕에 빠진 거야, 이것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90표 다 만장일치로 무효를 시켰잖아요.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뇌정지가 온 거야. 윤석열이 단독으로 한 거야? 미국에서 왜 민주당을 편드는 말을 하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얼마나 등신같이 했냐면 트럼프랑 얘기된 거야! 막 이지랄하고 막 지랄을 떨어요. 막 바이든이랑 그러다가 그런 소식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가 지켜봤더니 방송을 하다가 인사도 안 하고 방송을 끄고 그 방송을 비공개로 삭제하고 빤스러냈어요. 와, 진짜 독같은 놈들 진짜. 징해, 병신들. 구구 수준이 그래요. 구구 수준이 선동을 오지게. 그러니까 지지자 참칭하는 유튜브 채널이랑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구구 채널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귀 썩으니까, 눈 썩으니까 보지 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워낙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판을 보고 싶어서 우물한 개구리 되기 싫어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자 참칭하는 채널이랑 비슷해요. 선동을 오지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음모론을 막 쫙 해서 빌드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약간 아다리가 맞으면 와 역시 우리 채널장 이러는데 어저께는 다 병신이 된 거야. 거기 있던 애들이. 그때 채널장이 가만히 인상을 쓰고 있다가 방송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나 이거 다시 보기를 녹화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줘야지 얼마나 병맛이었는지 하고 틀어주려고 했더니 바로 비공개로 한 거야. 쪽팔렸던 거야. 지들 채팅이랑 방송이. 그러고 또 방송 키면 나 들어갈 거야 다음에. 그렇게 난리치고 막 자신 있더니 방송은 비공개라고 왜 빤스런 하셨어요. 그래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빤스런 했어. 빤스런. 김어준 씨랑 이재명 당대표님도 그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 정장 옷 다 차려입고 가셨는데 이것들은 빤스런 했어. 빤스만 입고. 웃기죠. 제가 좀 혼자서 모니터링 한 것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영상도 좀 가져왔는데 뭐 이건 여러분 다 본 거래. 제가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처단한다. 이거 누가 썼을까? 이거 누가 써줬을까요? 너무 급하게 유치하게 뭐 녹화방송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담화하고 뭐 해제하는 발표도 뭐 녹화라고 하고 뭐 얼굴이 빨개서 술 먹었다는데 아니에요. 원래 술을 매일 먹으면 안 먹어도 술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술 먹고 한 건 아니야. 급하긴 했어. 유시민 장관님 작가님 말대로 윤건이 둘만 아는 뭔가 본인들만의 비상 상황이었던 건 맞아. 그래서 급하게 추진을 했던 것도 맞지만 이미 계엄령 선포하기 전날 육군 참모총장이 용산에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여기서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회 같이 충암고 출신의 뭐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충암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중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투입해서 움직였다. 다른 군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이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뭔가 니네들이 아무리 예산 삭감을 하고 명태균이 그렇게 하고 뭐 난리를 쳐도 난 대통령이고 대통령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해서 다 잡아 쳐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약간 공포정치의 하나로 성공 유무랑 상관없이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늘 하던 대로 나는 총무장해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어. 민생, 치안, 외교 문제 여러 가지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우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시했을 확률도 있죠. 성공을 못할 거라는 생각도 다 나는 감안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 미친놈이. 대통령이 썼나? 대통령은 저렇게 글을 그래도 알아먹게는 안 쓰는 애 같아. 그 카톡 보니까. 예, 정광에도 처단한다가 뭐야. IS야 니네? 북한이야? 중국이야?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거를 군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그 형법에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률 용어가 있음에도 굳이 처단이란 단어를 썼죠. 전임 국방부 장관이, 저는요 여러분 얘가 윤두한 뭐 전두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금 사퇴했지만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가지고 국방부 장관 뭐 김용현? 난 이 사람이 참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얘는 예전에 그 국감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도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도 약간 적극적이고 그리고 북한 빨갱이 김정은의 목을 쳐라 막 이런 식의 아주 구구들이나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하면 안 되는 센 발언들을 좀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저는 오히려 이 인간이 전두환의 그 혁명의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내피셜인데 윤석열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갖고 놀기 쉬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부추겨서 계엄령 선포를 하고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때 본인이 전두환과 같은 꿈을 꾸지 않았나? 왜 윤석열을 처단 말 그대로 하는 것도 자기가 정말 제대로 장악을 하면 군과 대한민국을 오히려 나는 이 새끼가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 윤석열 제끼고? 이런 의심도 해요. 난 얘가 되게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제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국지전에서라도 전쟁을 선제 타격을 하는 것도 이 새끼가 부추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김용현. 예. 하여튼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퇴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직무가 권한이 없는 상태가 돼서 저는 다시 계엄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빠른 시일 내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지전을 벌여서 전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직무 정지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내란죄로 체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좀 체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진 다시 봐도 웃겨. 윤석열이 그거 그렇게 계엄하는 거 아닌데, 전두환이. 진짜 웃겨.
영상 좀 가져온 것 좀 여러분 볼게요. 망치농어님 어서오세요. 최강욱 의원님 말씀 요약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만 내가 커져. 최강 이거 출처는 여기 나와요. 보시면. 속보라고 해서 윤석열이가 내가 국회 안에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다고 지금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소리를 윤석열이가 왜 할까? 이게 지금 단순히 저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질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저렇게 강제 진입하는 순간 이거는 반란죄가 됩니다. 군형법상의 반란죄.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파괴하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라서 군형법상의 반란죄는 군형법 5조에 돼 있는데 작당하여,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경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해가지고 수개는 사형이에요. 이건 사형밖에 없어요. 양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죽기는 싫은 거예요, 이 새끼가. 호야님 그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전문가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은 합리적으로 낼 담화는 하나는 본인 스스로 내려오되, 뭐 망명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살 태로, 왜냐하면 내란죄가 TV에 지금 전두환 나와요. TV 전두환 저거 하나회에 나오잖아요. 저 모습, 윤석열이 저기 서 있는 저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무슨 얘기가 나왔지? 망명 신청을 해서 뭔가 테러를 마련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내란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사형, 뭐 무기징역 이거기 때문에 최강 의원 말씀대로 죽기는 싫어서 자진해서 내려올 가능성. 근데 두 번째 가장 유력한 거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법에 근거해서 했다. 무장군인을 국회에 진입시킨 건 나의 지시가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담화를 할 확률이 되게 높다. 여태까지 윤석열이 해온 뻔뻔한 행동을 봤을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고 저는 제목에도 썼지만 윤석열 탄핵을 하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국민이 단체로 윤석열한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새끼한테. 예전에도 사이렌을 잘못 뭐 실수로 발령했을 때 그때 사람들 엄청나게 트라우마 생겨서 저는 지금도요 그 사이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약간 선덕선덕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진짜 청구하고 싶고, 이거는 여러분하고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 하나 보고 제가 주제를 얘기할게요. 이거를 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얘들아, 나 저기 707 선배거든. 너희들 707이니? 그 명령 받아서 오는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된다. 알았지? 형도 제대한 지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중사라고 진짜 너희 선배거든. 나 지금 형 동기하고 통화했어. 지금 막 비행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걱정돼서 담튀기하고 왔는데 너희들 아무리 누가 명령을 했더라도 너희들도 다 유튜브 보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몸쓰고 뭐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너희들도 다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나중에 돌아가서 형 125기 이관훈이라고 하면은 나와 특전사 출신 연기자 하고 있거든, 형. 그러니까 의원님이나 여기 국민들도 걱정되는 니네들도 걱정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알았지? 다 보셨죠? 일단 민주당 입장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확률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엔 없다. 그래서 지금 6개의 당이 여러분 동시에 탄핵 수초안 올렸잖아요. 김용민, 신장식, 뭐 개혁신당, 천하람까지 다 묻혀서 했고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서 직무정지해서 다시 계엄령 선포를 못하게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이걸 빨리 처리한다고 하니까 일단 민주당을 좀 믿고 안심하셔라라고 하는 상태니까 너무 계엄령이 막 하루 이틀 내에 또 될까 이렇게 아달달달 하지는 않아도 되는 분위기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칭을 하니까. 저거를 왜 틀어드렸나 하면 저는 어저께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느꼈겠지만 특전사는요 몇 분 안에 국회 안에 진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이들이 술렁술렁 하는 신용만 하는 느낌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도 이들이 강력하게 몸싸움을 하고 강력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서진들이 국회 앞에서 소화기 뿌린다고 특전사가 못 들어갑니까? 소화기를 던져서 머리에 던져도 특전사들은 들어가요. 계엄 군인들은 다 들어간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술렁술렁 하는 느낌이 있었죠. 어저께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않아 보였고, 제가 약간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장면을 보고, 안 가져왔나, 여기? 안 가져왔나 보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오마이 TV인가? 거기에서 어떤 나이 드신 아버님이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한 군인이 와서 이 아버님을 안아드려요. 너무 카메라 앵글이 넓었고 이쪽 구석이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군인이 그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뭐라고 귓속말을 해요. 그런 군인들이 뭔가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이 중에 이제 관종 새끼들은 밀쳐가지고 넘어뜨리게 한 사람도 있었죠. 거기 뭐 구구 꼴통도 있었을 테니까.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만 다니다 집에 다 장난이고 그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해요. 네, 또 당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저 영상을 보여드렸나 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거기 현명한 어머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 현명하신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군인들, 우리 아들, 우리끼리 그렇게 몸 충돌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강하게 막 휘발 조팔하면서 군인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제지했어요. 이 아이들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 군인들한테 손대지 말고 때리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막고 계신 엄마들이 좀 있었어요. 전 그분들의 행동이 참 용기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내가 현장에 있었어도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 모두 하나다. 우리끼리 유혈사태가 날 필요가 없다. 흥분하지 마시라. 군인들 자극하지 마시라. 군인 여러분들도 명령을 받고 왔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겠지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라 라고 존댓말로 아마 나도 설득을 하고 호소를 했을 것 같은데, 유튜버들을 막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거 보고 좀 짜증이 났어요. 전 사실 그 현장까지 가서 고생한 건 알겠는데 굳이 먼저 때리고 막 심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 군인들한테 잡아 당기고 욕하고 도발을 해서 뭐가 지금 이 상황에 좋을까? 화나는 건 알겠는데 왜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황 기자님 채널하고 오마이 TV랑 뭐 여기저기 다 뭐 MBC랑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황 기자 채널에서 황 기자가 막 너무 격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슈퍼챗을 쏘면서 황 기자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막 욕이나 자극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썼거든요. 보다 뭐 그거를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의 몫이긴 한데 시청자로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강선우 씨의 행동이 그러니까 진보의 막 영웅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요. 강선우 씨 거기에 대해서 여기 편하게 얘기한 건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제 방송의 장점이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어저께 소리를 지르고 군인하고 직접적인 대치를 하고 총구를 이렇게 맞고 잡고, 뭐 총을 뺏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뺏은 건 아니고 총구를 잡은 건 맞아요. 잡고 그 군인이 총구를 뺏으면서 강선우 의원한테 댔다. 그 장면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의 어저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좀 적어주세요. 정답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누구의 의견도 탓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편하게. 군인들도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왔대요. 안기령씨 죄송해요. 안기령씨 강선우 의원 아니었어. 안티프니 큰일 날 뻔했다. 나 또 가짜뉴스 찌라시 날린다고 욕먹었겠다. 왜 갑자기 강선우 의원, 내가 강선우 의원을 좋아해서 그랬나봐. 안기령씨 정정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본인의 소신을 얘기 안 하면 나 계속 쪼꼬미 먹어야지. 여러분이 그 소신을 말하는 동안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요즘에 뜨고 있는 그 최민수 씨 안에 강주은 씨 성대모사 해야지. 강주은 씨. 어제 계엄령은 국민들 스트레스, 윤석열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국민 돈도 내꺼, 내 돈도 내꺼.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fuck you. 저 강주은 씨 성대모사 요즘 연습하는 거거든요. 국민 돈도 내꺼, 내 돈도 내꺼. very stress. 자극적인 행동 반대요. 저는 방송을 보는 내내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어떤 여자가 계속 저렇게 찢어진 목소리로 계속 소리를 지르지 하고 봤더니 안기령 의원이었어요.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할게요. 군인이랑 이렇게 앞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군인이 어떤 위협적인 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회에 진입을 하려고 일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일자로 서서 딱 그냥 몸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 무장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광분을 했죠. 군인들이 도발을 하고 욕을 하고 뭔가를 때리고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서 있었어요. 앞에. 위협적이죠. 근데 어떤 여자분이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러고 계속 소리를 질러서 저는 일반 국민인 줄 알고 봤더니 안기령 의원인 거예요. 저는 왜 저러시지? 혹시 저 군인한테 누가 맞았나? 무슨 큰 사건이 있었나? 왜 이렇게 고함을 치시지? 그랬어요. 근데 계속 고함을 치르셨어요. 막 극도의 흥분 상태로. 네, 극도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일단 막 약간 대치 상황이 돼가지고 안기령 의원이 그 총을, 그러니까 그 군인도 그 안기령 의원이 총구를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냐고 막 흥분을 해요. 근데 그 군인이 이제 총을 뺏고 안기령 의원한테 총을 겨눈 게 뭐 10초, 20초가 아니라 뺏으면서 한 1초 정도 겨눴어요. 그거 열받죠. 어디 국민한테 어쨌든 총구를 겨눠요. 하지만 그러고 돌아서 갔죠. 근데 안기령 의원이 계속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막 부끄러운 줄 알아. 근데 저는 너무 하이텐션의 극도의 흥분 상태라서 저는 안기령 의원이 술자리를 하다가 오셨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사실은 실방을 보면서 이게 평소의 텐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술자리를 하다 오셔서 이게 감정 상태가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오셨나? 라고 느껴질 정도의 조금은 너무 과한 액션으로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의원이 거기 엄마들처럼 군인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군인입니다. 국회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랬었거든요. 어제. 못 보셨어요? 안티프님 이성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성을 그렇게 잃으면 안 되죠. 거기 있는 국민들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군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즉흥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안 되죠. 어그로 유튜브 보는 줄 알았죠. 민서연님 저도요. 전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안기령 의원이 김어준 이런 데 와서 발언하고 할 때 옛날에 제가 한번 비판하지 않았나요? 김어준 방송에 주구장창 나가서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소통을 하고 본인 유튜브를 키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기령 의원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결과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면 인지도가 생기는 게 아니다. 김어준 방송을 보지 않는 중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안기령이 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간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어저께 방송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거예요. 저도 억울로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 대변인이야. 죄송해요. 제가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어저께 너무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내가 마비됐어.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라고 하고 막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좀 찝어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채널에서 욕먹어요. 팩트로 얘기한다고 하더니 찌라시 날린다고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지금 제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대변인. 아, 나 이거 정식으로 또 사과드릴게요, 여러분. 강선우 의원 아니에요. 안기령 의원 아니에요. 대변인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낙선했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 김어준 씨 방송에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니었다.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못 얻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 낙선했어요. 대변인. 죄송해요, 여러분. 아, 김민기 님이 나보고 2% 부족해야 인간미가 있다 그랬는데 이봐, 나 20% 부족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 지적을 해주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강주은 씨 요즘에 성대모사 하고 있어. 네네. 아니, 그 전에 제가 정정했어요. 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찝어주는 게 좋아. 괜히 방송 그렇게 해서 종료해놓고 병신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찝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바로바로 팩트체크 해주세요. 네네. 시크로드님, 네, 그러면요. 그러면요. 유튜브를 접어야 될 정도의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사과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개봉한다고 해요. 서울의 봄 제작사가 작정하고 만든 한국 드라마 만든대요. 클라이맥스라고. 초미의 관심. 서울의 봄 제작사가 작정하고 만든다는 한국 드라마 클라이맥스. 저 이거 기대되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대박이죠. 남자 주인공은 주지훈이 물망에 올랐는데 하지원도 긍정 검토 중이래요. 시놉시스가 공개되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다. 무려 영화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 실수 얘기 그만해요. 다 차단해버릴 거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서울의 봄 등을 제작한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신작. 이 작품의 제목은 클라이맥스다. 근데 여러분 시놉시스 봐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재계와 연예계를 배경으로 끝없는 욕망을 가진 부부가 각자가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짓밟는 얘기.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재계와 연예계를 배경으로 끝없는 욕망을 가진 부부. 이게 어느 부부 얘기겠어요? 각자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짓밟는 이야기. 서로 짓밟잖아요. 어우, 무식해. 막 이러고. 영화 미스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지원 작가가 직접 대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이맥스. 이것도 개봉하면 여러분 같이 보러 가요. 제가 만약에 보러 갈 때 공지에서 표를 더 많이 할 테니까 같이 영화 보실 분들 저거 봤으면 좋겠어. 아, 드라마라고 했지. 나 오늘 왜 이러지? 머리 아파. 여러분 저 잠깐만 노래 하나 들으시고요. 나 방금 드라마 제작이라고 해놓고 영화표 예매한대. 나 오늘 왜 그래? 계엄령의 충격이 너무 컸나봐 여러분. 네 맞아요 지진번님. 어서오세요. 근데 한경아님 한 번 이러잖아요. 방송 끝날 때까지 이런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초반에 이렇게 뭔가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언니랑 애들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차가 후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후진은 차가 천천히 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냥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골목이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가 계속 후진을 해서 들어오니까 좀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빨리빨리 건너갔는데 차가 계속 후진을 해요.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골목으로 갔는데 다른 골목으로 꺾어지자마자 또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니한테. 오늘 왜 이렇게 차들이 다 뒤로 다녀?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후진하는 차를 한번 발견하면 연달아 봐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출근길에 다리를 저시는 분을 대여섯 명을 봤어요. 분명히 출근할 때 여기서 다리 저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전철역을 올라가는데 또 누가 다리를 절면서 내려와요. 또 표를 끊는데 여기서 또 다리 저리시는 분이 같이 표를 끊어요. 그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다리를 저시는 분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약간 오싹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왜 하지? 하여튼간 오늘 첫 단추에 제가 안기령 의원을 강선우님이랑 하면서 말이 꼬이면서 아마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로 팩트 체크를 바로바로 해주셔라.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빨 확인하고 왔어요. 스케일링도 했어요. 치아 치료받고 그런 거 여기 벌어져가지고 떡만 먹으면 여기 끼고 이빨이 자꾸 뭐가 껴요. 죄송해요, 안티프님. 진짜. 찬상아리아님 어서오세요. 노래 틀으면서 안티프님 살짝 차단해놔야 되겠다. 노래 하나만 여러분 잠깐만. 태연의 사계 들어보세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들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그 긴 낮과 밤들이 날 까먹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안 가져온 게 계속 있나 봐요. 아이고. 제가 여러분
이미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 개를 빼먹었나봐. 어저께, 이 곡 좋아요? 네, 맞아요. 태연 좋아요. 어저께 황교안 이 새끼가 페이스북에다가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미지를 안 넣었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황교안이. 자기 페이스북에.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하고 대통령 조치를 전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라고 썼고요. 계엄령의 본질을 보라고 썼어요.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고, 계엄령 자체를 찬성하기보다는 종북 좌파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계엄을 자기는 존중한다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함께 가라. 황교안 이 새끼가 종북 좌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 범죄자 방탄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보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 새끼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구구 꼴통이 됐어요. 얘 내가 봤을 땐 구구 유튜버 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미쳤나봐. 나라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래. 야, 윤도리가 그거 여론조작으로 대통령 된 거잖아. 이 띨빠가. 윤 대통령 탈당을 외치면 안 되고 국진당은 똘똘 뭉쳐야 된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똑같이 간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미친놈이에요. 얘 그러면서 지금 뭐 올려놓은 줄 알아요? 12월 7일 토요일 강남역에서 자유민주 파수꾼 집회를 공지했어요. 황교안 얘 진짜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구구 유튜버, 전업 유튜버로 나올 건가 봐. 미쳤죠? 체포하라 그랬다니까요? 이 미친놈이. 제가 어저께 딱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구구 채널하고 국민의힘 쪽이나 뭐 이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돌아다녔거든요. 푸비리스님 이빨에 못 낀 거 귀여워요? 다음에 여기다가 콩 끼고 올게요. 콩.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콩 끼고 올게요. 콩. 뭐 강낭콩, 초록색 콩 좋아해요? 까만 콩 좋아해요? 원하는 색깔 말씀하시면 그 여기다 끼고 올게요. 많이 망가졌죠? 노망났나 싶어요. 어떻게 공식 페이스북에다가 저런 글을 써서 올릴 수가 있죠? 김민석 의원님 수박이라고 한 새끼들, 어저께 김민석 의원님 하시는 거 봤지? 어제 오늘. 그만 좀 아가리 여물고, 김어준 총수도 무장군인들이 와가지고 도망갔어. 어쨌든 멀리. 한 몸이다. 이 얘기 한 번만 더 나와봐 니네들. 김민석 의원이 국방부 장관 앉힐 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을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 게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차지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40 때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누구야? 김재규한테 궁정동 해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같이 죽은 애예요. 암살당한 애인데, 그런 차지철 같은 애다.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김민석, 나 오늘 왜 이러지? 방송 꺼야 되나?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 어저께 그거 얘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되게 어저께 긴박했잖아요. 군인들은 막 국회로 창문을 깨고 넘어오고 있는데 안건이 안 올라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표결에 붙이고 빨리 이거를 제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분 1초가 급해 죽겠는데 우원식 의장이 막 답답해 보이니까 채팅창에 절에서 추미애를 뽑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원식 너 뭐하냐, 너 수박 새끼다, 이 새끼 좀 이상하다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욕이 도배가 됐어요. 나는 우원식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우원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도 닥달을 하니까, 여러분
의장인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이럴수록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막 급박하게 초조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의연하게 절차대로 하셨거든요. 난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를 어저께 느꼈어요.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본인이 불같은 성격으로 안건이 안 올라오고 뭐 대충 만약에 말 그대로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우리 마음에는 사이다였을지 몰랐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윤돌이랑 저들은 쟤네들도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어저께 해제를 6시간 만에 발표조차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우원식이 어저께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막 수박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모든 채팅창이 우원식 저거 이상하다. 근데 우원식이 나중에는 욱 한번 하잖아요. 나도 급하다고 나도 하지만 좀 차분히 기다리라고. 안건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럴수록 우리는 법을 지켜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가만히 좀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데 보는 나도 막 이게 무슨 영화 같았어요. 밖의 상황은 군인들이 막 깨고 들어오지, 비서실장들은 막 소파로 맞고 그 소화기를 뿌리고 있지. 만약에 이거 밀고 들어오면 어떡해. 막 저도 그랬지만 우원식 의장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리고 저는 정말 막 그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엄마도 2시간 동안 너무 몸에 힘을 쥐고 있어서 막 몸이 떨린대요. 그리고 엄마가 세상에 우리 엄마 크리스찬도 아닌데 기도를 다 했대요. 그리고 광주는 어저께 울면서 새벽을 보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공포심이 떠올라서 정말 덜덜덜덜 떨으셨대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이 그랬을까.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어저께 계엄령 선포가 이게 팩트라는 거 사실이라는 걸 알고 며칠 동안 입을 옷을 싸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참 희한하게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생전 엄마 집에 맡기고 며칠 동안 입을 옷을 챙겨서 용해인 의원이 나설 때 아들이 그러더래. 갑자기 엄마 나 손 한 번만 잡아주고 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늦은 밤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불안한 밤을 보냈을까. 윤석열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체포해라. 용해인 의원이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네, 민서영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기도했어요. 방송 안 켜고 여기저기 방송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항상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요. 종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개소리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탄핵은 정말 뭐 하나가 탁 진짜 트리거가 돼서 터졌을 때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꼴통 보수가 아닌 모두가 진짜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희한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어저께는 확실하게 막 명태균 터지고 뭔가 지지분했던 사건에서 어저께 내란죄에 관련된 내용으로 딱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어제 같은 일을 윤돌이 대가리를 빠가 응? 빠가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불씨가 되게 했으니까. 개신교 그런 거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노멀한 저는 원래 감리교 이렇게 목소리 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맨 처음에 다니다가 지금은 장로 교회 다니거든요. 구의교회 다녀요. 구의교회. 2단 이런 거 아니에요. 호야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수고했어. 하지만 중과 부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중과 부적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쪽수가 딸렸어. 하지만 니네 수고했어. 이런 의미래요. 이거는 즉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쿠데타였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죠. 우리가 쪽수로 딸려서 밀린 거야. 니네 수고했어.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뜻이고 다음에는 쪽수만 많이 데리고 오면 성공할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새끼가 사퇴했지만. 개신교예요? 민사형님, 네, 많이 들으세요. 산송가도 내가 불러드릴까요, 방송에서? 그게 개신교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믿어서 어떤 교회나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을 믿어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목사님의 선함, 그 교회에서 서로 쌈박질하지 않는지, 자기네가 막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독거노인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해서 헌금을 매주 식사 제공을 해요. 무제한으로. 계속. 제가 식당 봉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환원을 하고 그 동네 다니면서 전기 이런 거 무료로 갈아드리고 벽지 도배해드리고 이렇게 나누는 걸 실천하는 교회라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항소이 호야님도 진짜 고소고발 그 지겨운 거. 아우. 네네. 천주교 진짜 원래는 천주교였어요. 엄마가 천주교였었는데 엄마를 전도한 그 아줌마가 무당이 되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갑자기 불교로 넘어갔거든요. 저 로사리아예요. 로사리아. 제 세례명. 로사리아. 오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정치 스피커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서. 제가 아까 팩트체크를 좀 몇 번 틀렸더니 30분이 나갔어요. 70분이 계셨다가. 네. 하여간 어저께 뭐 지금 보면은 계속 방송에서 전두환 관련된 봐요. 아까부터 계속 저 전두환 관련된 방송만 해요. 반복적으로. 채널A나 전 어저께 방송 채널A하고 TV조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앵커들이 놀랬는지 아니 어떻게 이게 전쟁도 안 났는데 이게 계엄 선포가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황당해 하면서 어저께 방송하더라고요. 헐 로사리 오예요? 난 신 로사리 아. 호야님 오빠 이게 무슨 인연이에요? 로사리오 로사리아 혹시 잃어버린 제 오라버니 아니세요? 죄송해요. 하여간 군인들한테 쪽수가 딸렸다. 중과 부적이었다. 수고했다. 이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덕수 신문 보고 또 신문총리 추경호 한덕수 둘 다 뉴스 보고 알았대잖아요. 윤석열 진짜 여러가지 해요. 여러가지 해요. 제가 오늘은 방송을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어서 뭐 주제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유시민 작가님께서 지상파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고 SBS에서만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저히 계엄 선포한 거를 합리적으로 자기는 설명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윤건이 그들 둘만 아는 어떤 큰 문제가 터졌고 부동시라서 군 면제라 이 절차도 잘 모르게 진행을 한 것 같고 어설픈 쿠데타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이 좀 예측을 잘 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연내에 탄핵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윤을 지지했던 보수 대연합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일어서 아마 이런 짓거리까지 한 것 같고 내년 여름에는 대선을 치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내년 여름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정말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노래 하나 듣고 지금 11시 47분이죠. 1시간 14분 했네요. 네. 노래 하나 듣고 한 10분 정도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끊을게요. 왜냐면 오늘도 또 중요한 방송들 또 보러 가셔야 되고 그래도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독자님들하고 또 제가 소통도 하고 싶고 그래서 킨 거라 제가 이거 샀어요, 여러분. 집회 갈 때 들고 갈까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혁신당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여러분 나 이거 샀어요. 힘내라 힘. 너무 잘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힘내라 힘. 사랑해요 이재명. 사랑해요 민주당. 사랑해요 혁신당. 이거 근데 이렇게밖에 안 파. 이게 여기 손가락 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6개 세트로만 팔아. 나중에 집회 갈 때 제가 가져갈까봐요. 민주당 잘한다고. 여러분 나눠줄까요? 소품 상자 좀 큰 거 살라고. 사랑해요. 그리고 어저께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정말 어저께 너무너무 멋있었고 너무 든든했어요. 짱이에요 짱 진짜. 잠 깨요? 부스럭 할 때부터 예상은 했어요. 이거 나중에 집회 나오면 이거 여러분 이것도 공구할게요. 서영교 의원님 버전으로 이것도 홈쇼핑 할게요. 여러분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응원하는 도구를 쿠팡에서 장만을 했습니다. 6개 세트에 7,800원인데 에다신 채널에서 사시면 79,900원에 드립니다. 집회에 나오시면 2개 세트 원플원 79,900원에 드리겠습니다. 원가는 78,000원, 7,800원 6개 세트. 저한테 집회에 사시면 2개 원플원 79,900원에 판매하겠어요. 노래 하나 노래 하나 틀어드리고 10분 정도 좀 마무리 얘기하고 여러분 끌게요. 좋은 방송 또 보러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쓰세요.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어서 켰는데. 마르치님 너무 멋있었죠. 저는 진짜 우리 애들 아니었으면 바로 택시 타고 갔을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재명 당대표님 오라는데 모여주세요 하는데 못 나가니까 내가 굉장히 불량 학생이 된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라 했는데 못 가니까 안티프님 정답 빙고. 안티프님 다음에 제가 방송 켰는데 본인이 글을 써도 사람들이 안 본다 싶으면 내가 유배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부터 팩트 포킹 너무 하셔. 보리스님도 그러셨어요. 마무리 얘기 좀 하고 전 다행인 게 사이버볼린 특집 방송 어저께 포맷했어요. 제가 어저께 포맷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세요. 천상아리아님, 눈치 챙겨. 차단. 방송 끝나고 조용히 안티프님 차단해놓는다고 하는데, 그거 유배요. 그리고, 물어보면 어떡해, 언니. 주책이야, 진짜. 맞아요, 마르치님.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 실수. 눈치 챙겨요. 이거 앞쪽에 한 번만 1절만 듣죠. 윤석열한테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하자.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올 거면서 하필은 또 왜 맞았어?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치고? 그렇게 걸친 것도 없이 얇게 입고서. 그러게 왜 그랬어? 드라마 찍니 윤석열아? 내부총질 그 제이컴퍼니 채널장님 아버님 돌아가신 빈소에 이현주 의원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전해줘도 SNS 관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지지자 참칭 유튜버라고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민주 진영을 그래도 대변해서 한다는 스피커를 손절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어떤 큰 실수를 해서 피해를 끼치고 그게 이슈화 되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는 봐요. 김한매하고도 같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한준호 의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기피하고 뭐 따돌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일도 아니고 돌아가신 좀 원래 뭐 좋은 일은 안 가도 슬픈 일은 함께 하랬다고 거기에 보낸 거 그거는 의원들은 잘한 거죠. 제이컴퍼니 채널하고 어떤 연줄이 있는 의원이라면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놀라긴 했는데 이거 음악 하나 틀어드리고 제가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그거 듣고 나가요. 안 듣고 나가시면 후회할 거야. 로얄 할 것이라는 노래 가사가 되게 좋아요. 들어보세요.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근조하은이요. 아 근조기 절대 무너지지 말 것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걸 절대 힘들지 말걸 절대 흐트러지지 말걸 항상 강하게 우뚝 있던 자리에서 있을걸 다 바닥을 볼 때 나는 위를 향하고 있을걸 그때 너가 위를 볼 때 그땐 우리가 정상에 있을걸 이제 나는 드디어 부자가 됐고 거지들이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아 네가 여기 있어봐 유혹은 많고 널 위한 진심의 소리는 잘 없어 난 그런 곳에 항상 있었고 이걸 일찍 깨달았어 이런 내가 어떻게 독해지지 않고 있었겠어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 것 큰 꿈을 가질 것 또 그 꿈을 꼭 이룰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뱉은 말을 지킬 것 가족을 챙길 것 힘들어도 꼭 버틸 것 본 것은 밥만 믿고 듣는 대로 나도 왜 그때가 오지 말걸 날 생각해 절대 방심하지 말걸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꼭 내걸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내걸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기도했어 꼭 끌고 올게 비싼 크기 좀 멀리 확신을 했으면서 꼭 바로 올린 이제 너 말고는 없어 이제 오직 꺼본 내 턱이 아무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 해보니 또 쉬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한심하다 보면 그래 그게 바로 객기 힘을 가져야 아님 전부 다 뺏기니 내야 할 일이 문제 생각하고 바로 실시 이거 말고는 없으니 죽을 듯이 못 바라보면 너는 남자 아니야 캔지 많은 사람들을 챙겨놓게 캔지 큰 꿈을 가질 것도 그 꿈을 꼭 이룰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뱉은 말은 지킬 것 가족을 챙길 것 힘들어도 꼭 버틸 것본 것은 밥만 믿고 듣는 대로 믿지 말고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고 한눈
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 것 네. 나가지 말라고 후회한다고 했더니 안 나가셨어요. 제가 어제 포맷을 했어요, 여러분. 포맷을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싱싱 돌아가요. 다시 막 세팅해야 돼서 머리 아프긴 한데 포맷을 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컴퓨터 수리기사분 있잖아요. 이분이 제 집에 3번째 오세요. 3번째 오시는데 귀팅 하시는 분들이 왜 말을 하다마 그러는데 그 틴트 발랐어요. 친절하게 이제 지문까지. 근데 이분이 3번째 오는데 머리가 장발에 안경을 낀 키가 180이 넘는 삐쩍 마른 남자 기사분이었거든요. 컴퓨터 기사분이 2번을 그렇게 오셨는데 어저께 근데 이분이 약간 보이시한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수리기사님이 이제 뭐 3시까지 예약을 했는데 2시 반까지 와도 되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빈대요. 내가 그러시라고. 근데 그분이 여자가 돼서 온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서 문을 딱 여는데 짧은 미니스커트에 커피색 스타킹을 신고 화장을 하고 꽃 머리핀으로 머리를 묶고 그냥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2번 다 남자였거든요. 약간 이렇게 행동이 좀 약간 조신조신하긴 했어요. 근데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83이래요, 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쭈삣거리면서 들어오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놀랬는데 놀랜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 아, 여자분이셨어요? 워낙 약간 중성적으로 머리는 기신데 보이시 하시긴 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나갈까봐 이분이 이제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그래서 아, 여자분이셨어요? 약간 보이시 하셔서 그때 오셨을 때도 아, 남자분인가 여자분인가 했는데 여자분이셨구나.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려요. 여자분이셨구나. 화장이랑 다 잘 어울려서 예. 그랬더니 갑자기 완벽한 그때는 약간 이렇게 그때보다 조금 더 여성스럽게 아예 대놓고 아, 네. 아, 그러셨어요. 아, 제가 사실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게 키가 좀 작으면 괜찮은데 183이에요. 근데 다리가 너무 예뻐요. 다리 모델을 해도 될 정도로.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엄마 친구 중에 있을 법한 외모인 거야. 아줌마인데 등치 좋고 좀 키가 클 것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키가 너무 크다는 거 외에는 여자라면 여자로 볼 수 있겠다 이랬어요. 진짜 솔직히. 근데 저는 성별이 바뀌어서 왔잖아. 그래서 제가 아니 문자라도 주시죠. 그랬더니 아니 문자를 할까 그러다가 그럼 또 제가 예약을 캔슬할까 봐 그냥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예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혼자 있었잖아요. 강아지들이랑. 사실 순간적으로 좀 당황은 했는데 이분이 그동안 와서 스릴을 할 때 보여주신 태도가 굉장히 매너 있었고 우리 아이들 막 예쁘다고 사진도 찍는 약간 생각해보면 여성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되게 매너가 좋고 바가지도 안 씌우고 일처리도 만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3번째 보는 거다 보니 이분이 다칠까봐 내가 약간 이렇게 놀란 거는 둘째고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툭 치면 아우! 그러면 그냥 그때도
여자의 옷을 입고 오면 되지. 그때는 왜 안경 끼고 완전히 남자처럼 했어 했더니 여름에는 화장도 지워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집으로 출장 다닐 땐 괜찮은데 사무실에 컴퓨터 수리를 하러 가면 남자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여자 화장실 가기도 그래서 물도 안 먹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정적이 흐르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 묶고 그리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요. 주사로. 약은 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패딩을 벗었는데 가슴이 나보다 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어머 저보다 가슴 커요. 근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심됐죠. 근데 이분이 또 웃긴 게 뭔가 하면 자기는 돈을 모아서 신체적인 것도 여자로 바꿀 거래요. 여자로 바꿀 건데 자기는 또 여자가 좋대요. 복잡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복잡해요. 트랜스젠더인데 그럼 여자가 되고 싶은 몸이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몸은 여자가 되고 싶은데 연애는 또 여자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복잡하죠. 그 본인이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네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육체적인 수술을 하는 거를 여자친구가 반대해서 헤어졌대요. 트제니면서 레이즈가 복잡하죠. 나는 어저께 그 휘몰아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대화를 잘 하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내가 네 그래요. 몇 살이었대?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또 여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저는 남자 여자 다 관심이 없어요. 특이하다. 또 여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깨지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집에 화장품 샤도우나 틴트 같은 거 사놓고 1+1이라서 싸서 사놓고 안 쓴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좀 이렇게 대충 했길래 혹시 이 샤도우 색깔 써요? 이 틴트 써요? 막 그러면서 이 볼터치 써요? 그러면서 줬더니 어머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내가 이거 요즘에 좋은 거니까 그럼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 내가 볼터치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얼굴이 너무 하얗잖아 했더니 여자한테 화장을 받으니까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대요.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쇼핑백에다 선물을 해줬어요. 이거 가져가서 쓰라고. 너무 고맙대요. 이거 브랜드인데 이걸 주시네요. 그래서 드렸어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안심 취소요. 안티분이 여자 좋아. 큰일 났군. 저한테니 뭘 큰일 나요. 저 어저께 막 여기 깔깔이 같은 거 있고 완전히 동네 아줌마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있죠. 그분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그건 아니었어. 근데 그러더니 중간에 나보고 살결이 부드럽다고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본인이 더 부드러운데요. 그러다가 그냥 나가서 냅다 김밥을 쌌어요. 밥도 안 먹었겠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컴퓨터 보고 있고 저는 앉아서 TV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냅다 김밥을 쌌어요. 한 20-30분 싸고 나니까 거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드리고 화장품 선물 드리고 근데 이분이 그런 대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생리하는 것도 부럽대요. 그래서 생리대를 막 집에 사다 놨대요. 이분이 좀 가감없이 얘기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진짜 여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뭐 생리대를 자기가 너무 부러워서 착용을 해봤는데 불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생리대 여기 물에다 적셔가지고 차라고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데 수리를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했더니 여자야 남자야 남자가 이러고 다니면 안 되지 하고 혼내는 할아버지도 있고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오래 그런 시선을 받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분들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다 알고, 엄마는 최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족이 허락을 했는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지 마라. 본인이 그거를 강요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에서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 마.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그거 시선까지 본인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정말 그렇게 여자가 되고 싶으면 수술하시고 그래야지 어떡하냐. 가족이 허락했는데. 대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본인 인생이니까 당당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오늘 하고 오신 게 오히려 남자로서 뭐 막 머리 길어서 막 대충 하고 다닌 것보다 오늘 더 예쁘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버셔서 수술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한테. 얘기 받아주니까. 뭐 생리대 얘기까지 해서 내가 그거를 그냥 차면 당연히 안 불편하지. 물에 푹 적셔가지고 차라고 그랬더니 아 그렇겠네요 언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별걸 다 부러워한다고. 나는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언니들이 완경이 되면 관절도 아프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하더라.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잘 사귀고 당당하셔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처음 봤는데 오신 기사님이 그런 차림이고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덜 놀랬을 텐데 앞서 2차례 봤을 때는 남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저께. 근데 그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 유튜브에도 트젠 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매너가 좋고 마음 여리고 착하더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뭐 교회 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 하는데 차별금지법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차별금지를 해제하자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차별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거든요. 기독교적으로는 성은 2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죄악이다라고 하죠.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걸 남의 인생을 그렇게 본인이 그 성이 되고 싶어서 본인이 원한 게 아닌데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은 거를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그거를 비난을 하는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찬성하고 그거를 뭐 자랑스럽게 대놓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인생에 제가 손가락질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분한테 그랬어요. 성전환 수술을 좀 늦추면 어때요? 본인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냥 나는 남자로서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다 선입견이죠. 아, 트젠 방송을 자주 봐요? 최종덕님? 전 자주 보지 않고 가끔 뜨는데 저는 그거를 뭐 건장하고 자랑스럽게 나는 트잔이니까 니네들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 이것도 그 사람들은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본인들의 시선을 곱게 바라라고 강요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의 선택이고 마음이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도 그들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찌르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인생이잖아. 저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거를 막 지지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안티프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맷을 했어. 포맷하고 가셨는데 생각보다 불러와야 되는 게 많아서 컴퓨터 세팅을 다 새로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다 새로 세팅하고 일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쉬려고 했더니 이 모지리가 갑자기 또 계엄령을 선포했네. 나 정식적인 피해 보상 내가 청구할 거야. 하여간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 혀 밑에 하얀색 물혹이 잡혔는데 이게 혀 밑에 잡힌 게 물집일 수도 있고 서람일 수도 있대요. 진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 안에 하얗게 된 게 서람 증상이랑 너무 비슷해서 지금 겁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병원 가려고. 왜 생겼지? 이도 하루 3번 꼬박꼬박 잘 닦는데 스케일링도 했는데 자꾸 이빨에 뭐가 껴서 그러나? 키가 너무 커. 이분은 그냥 꾸미고 그러면 여자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키가 너무 커. 본인이 힐을 잘 못 신는데. 아이고, 안 그래요. 12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지금 1시간 40분 했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할게요. 어저께 계엄령 관련돼서 제 생각이나 뭐 돌아가는 얘기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다른 거보다 그 내부 총질을 하는 유튜버들 조국이 한패다, 김어준이 한패다, 김민석 수박이다 이 얘기 이제 싹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그 모습을 봤다면 다 같이 뭉쳐서 윤석열 퇴진, 체포, 윤석열에 대해서 그 죄를 물으려고 다 모인 그 모습을 보고도 윤석열이랑 한패라고 얘기하면 니네들 정신병자야. 저는 앞으로 방송에도 이렇게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내부 총질하는 애들, 이 시국에도 내부 총질하면 그건 비판은 할 거예요. 할 거고, 다음 방송도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지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따시기 방송에서 발언한 거 영상 하나만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원래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령 이거 터지면서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따시기 발언 좀 기가 막힌 것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김민수님 어서오세요. 우리 어머니도 뭐 하시냐니까 시사타파 보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연배가 있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쩔 때는 제가 귀엽게 보이고 어쩔 때는 좀 철없이 보이고 어쩔 때는 참 정의감이 있어 보이고 어쩔 때는 또 순수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평가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기대하세요. 왜 그러면 제가 앞뒤가 똑같다 보니까 뭐 추접스럽게 인생 사는 것도 싫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싫고 제 방송을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좋게 봐주시고 또 제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슨 반말하고 욕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청자들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그럼 나가 이 쌍놈의 새끼야. 그거 욕 처먹어야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방송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쌍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10년 동안. 항상 일베나 이런 벌레 같은 새끼들 들어오면 욕을 처먹어야죠. 그런 새끼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 강진구 일당이나 열민당 이 일당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이종원 민난 6시간 방송 이후로 저를 악마시킨 것들이 많죠. 악마시킨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비록 오래 걸릴지언정 지금 저를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는 인간들 스스로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누구에게 신세를 지지 않거든요. 지네가 나한테 신세를 입었지 제가 누구한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바닥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왜 계급분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노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봤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다 보고 있던 사건인데 저것들이 왜곡해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헛소리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분노를 한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다 계급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고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걸 다 관련자들이 누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개소리들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분노를 했던 거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싸움이 시작되고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와서 적반하장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보니까 시원시원해요. 남자답지요. 총수님. 제 성격이요. 초등학교 성격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이랬어요. 쪽팔린 거 싫어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도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윤석열, 김건희를 욕한다 그래갖고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진짜 인간 이하의 쓰레기, 민주진영을 가장한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죠. 때로는 허세도 만만치 않은, 저는 제가 안 될 거로 허세 부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허세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가능할 일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영상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할게요. 앞뒤가 똑같대. 앞뒤가 본인이. 야, 앞뒤 똑같은 건 나야. 앞판 뒷판 똑같아.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남한테 신세를 진 적이 없대. 여러분 다 보지 않았니? 너무 기가 막히죠.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그런 명대사가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치부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유튜브 어그로 끄는 방송도 그렇고요. 정치인도 그렇고요. 엄청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이거 되게 큰일인데? 당사자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까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젖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부산에 사는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따시기도 그렇고 다들 저들이 잘못을 해놓고 자기 잘못은 쏙 빼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왜 다 남 탓만 할까? 근데 언니가 비유를 참 적절하게 해줬어. 자기가 누구를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아프니까 억울해서 야, 너 나 왜 때려? 그러고 얘를 잡으러 뛰어가는데 지가 먼저 어떤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다가 지발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야, 너 나한테 빨리 사과해. 나한테 피해 보상해. 네가 나를 쫓아오는 바람에 내가 넘어져서 다쳤잖아. 내가 아프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안 때렸으면 그 사람이 너를 쫓아갈 일도 없고 그럼 네가 넘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지가 먼저 때린 거는 기억을 안 하는 거야. 제끼는 거야. 때려서 이 사람이 쫓아온 건데 때린 거는 없어. 네가 나를 쫓아와서 내가 넘어져서 다쳐서 아프니까 네 잘못이야.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 이제 지금 12시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또 TV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온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 탈당 요구도 안 된다 라고 나왔네요. 뭐 한동훈이 면담하러 가가지고 얘기만 듣고 나왔다 그러죠. 아무 의견도 못 냈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 어저께 너무 가슴도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저도 얼굴 보고 좀 소통하고 싶었고 여러분 얘기도 듣고 싶어서 킨 거니까 오늘 좀 편안한 밤 되시고 조속히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믿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랑 민주당에서 국민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경계는 하되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믿고 가고 아마 이번 집회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방송 준비 또 해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 주제도 또 이런 얘기가 될지 아니면은 아예 사이버불링 특집 방송이 될지 상황 보고 가져올게. 원래 여러분들 내가 좋은 노래 틀어준다고 가져왔었는데 안 틀어줬네. 이거는 여러분 소식 들었죠? 임성근이 박정훈 대령 고소한대요. 점타님 감사해요. 얘가 고소한대요. 미친 것 같아요. 뭐 이런 소식들도 있고 어저께 이재명 당 대표님 이거 방송은 다 보셨죠?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앞에만 볼게요. 앞에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저께 이 실방을 제가 본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님 이 실방을 본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최순실은 세 발이 피다, 최순실 막 이렇게 비교하는 방송 가면 또 뭐라고 해요. 눈물 나죠, 짬타님. 저 어저께 울컥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노래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도 많이 가져왔었는데 또 많이 못 틀어드렸어. 울랄라 세션에 서쪽 하늘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재명 당대표님 방으로 난입할까봐 한준호 의원님 방에 계셨대요. 도착하셔서.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노래 한 2곡 틀어드리고 끌게요.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서쪽 하늘로 누른지고 이제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공에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제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나 떠나가는 나 하늘도 슬퍼서 울어줄 나 뱃속에 떠날 나였음은 너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은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네, 저도 감사해요. 내린 하늘은 내 그리나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비가 오는 건 그녀가 오는 거라고 했다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가고 싶어 널 보고 싶어 꼭 잡고 싶어서 하지만 너의 모습은 아직도 그 자리에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나 슬프게 나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하지만 마지막 곡은 윤도리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사랑 마지막 곡 윤도환한테 바칩니다. 화사의 멍청이. 안녕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멍청아. 나는 멍청해
번씩 주위를 둘러봐 나는 아파도 모르고 잊었나 You made me loyal, you made me hero, you made me genius 주는 게 많아 근데 왜 너만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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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가연히 심청해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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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Do it, do it, do it, do it Ay, 우린 길을 잃었어 Do it, do it, do it, do it Ay, 나밖에 모르는 나는 멍청해 내가 멍청해 너를 만들기엔 싸가지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을 했답니다. 같이 사라지려고 한장을 하네요. 악마의 속삭임 욕심이 널 밀어내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 이해준다 I make you 잘해준다. patient, I make you puppy, I make you hungry 주는 게 없지 근데 왜 나도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지 마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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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가연히 심청해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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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Do it, do it, do it, do it Ay, 우린 길을 잃었어 Do it, do it, do it, do it Ay, 나밖에 모르는 Baby, stay 나는 멍청해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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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가연히 심청해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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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Do it, do it, do it, do it Yeah, yeah 여러분 화면 보이죠? Wanna be your side Do it, do it, do it, do it 나밖에 모르는 나는 멍청해 인사드릴게요. 지금 TV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또 재차 올린다고 합니다. 저것들 진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니까 막 가나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응원 한번 더 하고 끝낼게요. 사랑해요 이재명, 사랑해요 민주당, 지지해요 조국 혁신당. 국민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 이번에 탄핵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그럼 이제 방송을 마칠게요. 중요한 소식들 뉴스 속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윤석열은 내일 오전에 담화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제 방송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저께 그 계엄령 선포되니까 제 방송 찾아오셨다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거 만나면 공짜로 드릴게요. 여러분 TV 보세요. 지금 속보들 나오고 있어요. 좋은 밤 되시고 너무 불안해 마시고 국민이 이깁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고 민주주의도 죽지 않을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티포 미쳤냐. 예, 뉴스 보세요. 또 만나요 여러분.